네, 대외 변수들이 정말 속을 좀 썩이고 있죠.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장,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에서부터 또 그리스에 대한 지원안 문제, 스페인 문제까지 정말 대외적으로 변수들을 보자면은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떠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하는지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시죠. 예, 일단 아무래도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대외 변수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가장 이렇게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안들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그리스에 대한 어떤 지원안이 트로이카 내부적으로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불확실성을 키워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쪽부터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올해 회기 안에 재정 절벽에 대해서 어떤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합의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회기 시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 6천억 원 가까운 어떤 예산안이 삭감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게 바로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직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부시 감세안이라든지 이런 세율을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가 있는 게 16일 날 바로 내일인데요. 내일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리고 기타 하원, 상하원 민주당과 공화당의 원내 대표들, 이런 유력 인사들이 모여서 회동을 하는 자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장을 하고 있는 각 측의 어떤 수장들이 모여서 지금 자리를 가지는 만큼 아무래도 이쪽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발전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재정 절벽과 관련된 우려가 조금은 감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증시의 상단을 짓누르는 형태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한 번쯤 반드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쪽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채권 발행에 이번 주에 성공을 하면서 일단 그리스가 급한 디폴트에 대한 불은 껐습니다만은 지금 국가 부채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감축하는 시한을 두고 지금 IMF에서는 기존처럼 2020년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EU 측에서는 지금 유로존의 어떤 경제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2022년까지 좀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양측에서 아무래도 좀 이견이 형성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돼서 또 20일 날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벤트 이후에는 불확실성 변수가 좀 사라지는 건지, 그래도 해결 과정이니까 불확실성 변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언제쯤 이러한 변수에서 우리가 해방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유로존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문제들이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미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쯤이면 증시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시각도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런 변수들이 증시에 있어서 어떤 급락을 야기한다거나 지수를 하락 쪽으로 강하게 잡아끌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은 보통 그런 이슈들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슈의 어떤 발발 초기나 이슈가 더 심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지수 자체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상당히 노출이 된 재료들이고 그리고 피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다 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정 절벽 같은 경우 오히려 CBO에서 공식적인 자료도 발표를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지수에 대한 하락을 야기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상승을 못하게 하는 어떤 상단을 가로막는 요인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놓고 봤을 때 지금 해소가 된다. 어떤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가 지금 개입이 되어 있는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그렇고 미국의 재정절벽 논리도 그렇고 결국에는 정치권에서의 어떤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문제 해결 방안들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언제쯤에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섣불리 드리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공식적인 견해는 미국 재정절벽 문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 내년 1, 2월 중에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재정절벽을 맞더라도 일시적인 재정절벽 이후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물론 타협
안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1, 2월 중에는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해소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1, 2월 중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해결 방안이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벌써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또 충분히 반영된 측면도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유럽과 미국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는 있었습니다. 18차 당대회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5세대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과연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적극적으로 내놓으면서 시장에 좀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 지금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투자자분들께서 중국의 정권 교체와 관련을 해가지고 중국의 정권 교체란 말이 들리면서 이렇게 한타 기대를 하셨던 부분들이 예. 대대적인 투자, 경기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번에 18차 당대회 서두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렇게 말한 내용을 한번 업무 보고를 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GDP를 2배를 한다라는 목표치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소강 사회를 이룩하자라는 목표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 대표의 얘기, 전 주석의 얘기긴 하지만 사실상 시진핑 현 차기 주석의 어떤 의도가 상당히 반영됐고 그 차기 정권의 의도를 반영해주는 언사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연 7% 정도, 평균적으로 7%의 성장만 지속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방금 제시한 어떤 GDP 성장률 목표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3분기에 중국 GDP 성장률 7.4%가 나오면서 이게 저성장에 대한 우려,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형성이 될 정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어떤 경제 성장률만 지속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봤을 때 중국 쪽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떤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소강사회라는 부분, 그러니까 네. 고르게 잘 사는 어떤 분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해주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최근 들어서 주도주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중국 소비와 관련된 컨셉을 가진 종목들은 계속해서 트렌드를 형성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중국 소비 진작을 위해서 네. 지금 최저임금 수준을 2015년까지 주요 성별로 평균 13% 이상씩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중국 인민들의 어떤 소비력이 증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중국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은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상당히 긴 흐름에서 봤을 때도 어떤 트렌드를 한 가지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시그널을 제공해 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균형 발전, 내수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G3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불확실성 변수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이것이 뚜렷한 해결점을 찾기 전까지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지수가 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상단과 하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기가 수월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유로존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우려들이 계속해서 박스의 상단을 억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사안들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는 한, 직전에 기록했던 고점 수준 한 1950포인트 수준 이상을 넘어가기에는 그렇게 추진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충격을 제공해줄 사안들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을 때 지금 한 8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작년 2011년도 8월달 같은 경우에 미국의 어떤 신용등 강등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주식이 급락을 했을 경우에 밸류에이션 수준이 한 7.9배 수준 정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거의 그 정도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매력은 현재 가격대라면 충분히 싸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대 부근에서부터 한 1950포인트 정도를 저희가 박스권 레인지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 간략하게 세워주시죠.
예,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뭐 중국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책적으로도 소비를 진작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중국인들의 어떤 구매력 같은 것들을 임금 인상을 통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뭐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한 뭐 일회성 어떤 종목들이 아니라 상당한 뭐 향후의 트렌드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뭐 비록 고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네. 충분히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2012년 내내 이렇게 진행됐었던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익 조정치가 하향 조정됐던 거는 대외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인데 이것들이 마무리되었다는 거는 기업 평가에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이상 나쁠 요인보다는 이제는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익 전망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컨센서스 측면에서 봤을 때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업종들을 꼽아보게 되면 뭐 항공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 부품이나 음식료 같은 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주변 변수들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